이렇게 소방관 2명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목숨을 잃었지만 당시 이 공장 안에 이들이 구해야 할 생명은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운데 이런 상황을 만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재 경보기조차 울리지 않은 겁니다. 이어서 윤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난 뒤 17분이 지난 시점, 식사하던 직원 하나가 나와서 위를 봅니다. 밑에 식당에 식사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래요. 그분들 막 나오시라 해놓고 앞에서 불 끄는데 그제서야 화재를 인지한 겁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는 없었습니다. 공장 안에 작업자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불이 난 사실을 알긴 하는 건지 판단할 수 없는 혼란 상황이 됐습니다. 최초 도착 시에 건물 내부에서 인원이 있다 없다 부분이 계속 번복이 있었습니다. 다 나갔다고 했는데 한 명이 또 나왔고. 직원들 설명은 엇갈렸고 결국 소방대원들은 수색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물 안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쪽 편에 있는 사람하고 이쪽 편에 있는 사람하고 전혀 상황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확인을 하려면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진입한 뒤 내부 상황은 나빠졌고 샌드위치 패널 건물은 내려앉았습니다. 3층 계단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고립됐습니다. 2명의 대원이 계단실 입구까지 온 상태까지만 확인하였지만 결국 따라오지 못하고. 화재 경보기만 울렸다면, 제대로 된 내부 정보만 전달됐다면 결국 작은 부실 때문에 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곳 현장에는 동료를 잃은 소방관들이 오늘도 어김없이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고 나왔습니다. 이들이 잃은 2명의 동료 청년 소방관들은 사람 구하는 게 좋아 소방관이 됐고 소방과 결혼했다. 교회보다 소방관으로 일하는 게 더 행복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된 2 청년의 이야기, 권민재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주인을 잃은 사물함 앞에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합니다. 말로만 듣던 친구 직장에 세상을 떠난 뒤에야 찾아왔습니다. 한때 함께 소방관을 꿈꿨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얼굴 한번 보자던 고향 친구는 이제 만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 얼마나 뜨거웠을지 생각하면 아프고 또 아픕니다. 인간으로서의 수강에는 거기서 얼마나 살고 싶어 했을까. 누군가의 크리스마스를 위해 나의 크리스마스를 반납한다던 27살 김수광 소방장. 한참 휴일 즐길 나이지만 소방관으로 일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사람 구하는 일 하고 싶어 소방관이 된 35살 박수훈 소방교.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고 말하던 청년이었습니다. 후배를 보낸 선배는 울었고 가슴이 참 당일날 저녁에 퇴근하기 전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웃고 했는데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동료는 자책했습니다. 인원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짧은 시간 동안 인명 검색을 하고 그 현장에서 이탈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함께 웃고 고생하던 동료들 얼굴은 이제 사진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냥 뜨겁지 않은 환경에서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소방관들은 내일도 또 다른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주 씨 측이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이걸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법원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거나 싫어 죽겠다고 한 발언이 아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느냐였습니다. 주 씨 측은 아이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서 학교에 보내 A씨의 말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다른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자폐아동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CCTV가 없는 교실에 소수의 장애 학생만 있어 녹음이 아니면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주 씨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정말 협력을 해야 하는. 특수교사 측은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몰래 녹음에 대해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당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교사 노조를 비롯해 교원단체들은 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SK텔레콤과 KT, LG U+에 이어 네 번째 이동통신사로 스테이지X가 선정됐습니다. 세계 회사뿐이던 통신 시장에 22년 만에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한 건데 시장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제4 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X는 아이들폰 회사 스테이지5가 주도한 컨소시엄입니다. 얼마 전까진 카카오 계열사였습니다. 지난주 시작한 경매에서 치열한 접점 끝에 경쟁사 마이모바일을 제치고 5G 28GHz 주파수를 낙찰받았습니다. 최종 낙찰가는 4,301억 원으로 6년 전 기존 통신 3사 낙찰가의 배가 넘습니다. 스테이지X는 낙찰가가 당초 예상보단 높지만 제4 이동통신사 자격 획득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7차례에 걸쳐 제4 이통사 선정을 추진했지만 불투명한 수익성 등으로 유차를 거듭해왔습니다. 앞으로 난관 역시 상용화 성공 여부입니다. 28GHz 대역의 주파수는 속도는 빠르지만 도달거리가 짧아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합니다. 스테이지X는 병원과 경기장 등 전국의 지점에 먼저 기지국을 세우고 나머지 지역엔 기존 이통 3사의 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사업 방식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지국 구축 등 향후 투자 비용을 생각하면 이 수익성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많은 데를 위한 협상이 필요한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을 훌쩍 넘은 낙찰가에다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체감할 만큼의 파격적인 요금 할인이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최대 4천억 원 규모의 세제 혜택과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한 부부가 보험금을 노리고 차량에 어린 자녀까지 태운 상태에서 수십 차례나 일부러 사고를 냈습니다. 지난해 이런 식의 보험 사기를 벌인 사람들은 대부분 20, 30대였는데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이 목적이었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사거리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비보 좌회전을 하려고 하자 멀리서 직진하던 검은 차량이 갑자기 달려와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도로입니다. 왼쪽 차선에 있던 차량이 끼어들기 위해 고개를 내밀자 미리 짠 듯 속도를 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모두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낸 사고들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 사고가 총 1,800여 건으로 155명이 총 94억 원을 편취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6,100만 원에 이릅니다. 10명 중 8명이 20, 30대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어린 자녀와 배우자까지 태우고 수십 차례 사고를 낸 혐의자도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과 함께 동승해서 진로 변경이나 단독 사고 등 경미한 접촉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총 2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의 사고 혐의자는 지난해보다 40% 넘게 급증했고 지급된 보험금도 11% 늘었습니다. 당국은 혐의자들 대부분이 법규 위반이나 차선 변경 차량을 노렸다면서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